소비를 줄여야 된다. 근데 우리 소비를 줄이기에는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에서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부정을 이게 헤드셋 끼고 하니까 목소리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훨씬 작게 얘기해.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아니 난 지금 그 상황을 최근에 신문 잘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 아니, 안 좋긴 안 좋은데 롯데도 망한다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소위 말하기를 진짜 지갑을 닫는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잖아요. 안 사는 것 같아요. 대중 소비자들은 소비 자체를 안 한다. 심지어 필수재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적 소비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소비해야 되는 영역이 의식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식품 소비마저도 줄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곤 한다는데. 안 먹는다고? 그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외식을 안 하는 거죠, 대표님. 아니 근데 음식점도 많이 망하더라 진짜. 그렇죠. 진짜. 맞아요. 자영업 폐업 100만? 100만. 그게 근데 제가 기사를 1년에 100만이잖아. 올해만. 2023년 기준 100만.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제가 근데 소비자학이 너무 안 익숙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안 익숙해요, 전혀. 그러니까 소비자 공부한다고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소비자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가신 거예요? 소비자학을 학부 전공은 소비자학이 아니에요. 저는 가정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가면 가정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요리 수업 많이 하시고 지금도 가정 선생님 있나? 계시죠. 있어요? 계시죠. 초등학교? 물론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우리 가정 때는 뭐 배웠냐면 동치미 담그고 막 이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근데 진짜로 지금도 그래? 아 진짜로요?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 전공자가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동치미 담근단 말이야 지금도? 담그죠. 근데 동치미를 담글 때 물을 왜 그 모양으로 썰어야 하는지 사실 다 이론도 있고 논리도 있고 있잖아요. 그걸 식품 영양학에서 뭐 다룬다. 이렇게 가정학에는 세부 전공이 있어요. 식품학, 그리고 아동 가족학, 소비자학, 주거학, 의류학 이렇게 해서 5 전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소비자학이 너무 재밌었고 왜냐면 대표님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역할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남편, 뭐 학생 때는 학생 이런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를 소비자라고 불러본 적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머리가 띵한 거죠. 아 내가 소비자인데. 내가 소비자인데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나 이 사회에서? 커스터머 맞나? 네. 그리고 커스터머랑 컨슈머가 또 다르다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때 뭐 잘못 꽂힌 거 아니야? 사람들이 항상 못 꽂힐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대표님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게 기업 관점에서 보는 사람 소비자가 커스터머죠. 고객. 이 사람의 수요를 어떻게 뽑아내고 맞춰줄 것인가. 이러면 마케팅 쪽에서 많이. 그럼요. 그게 경영학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쪽에서 많이. 그럼요. 그게 경영학이고 이제 소비자학은 이 소비 시장에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소비자는 언제든지 기업의 만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업이 뭐 자유 경쟁을 잘해서 할지라도 아무래도 소비자는 기업에 비해서 정보가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의 입장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제는 잘 마련돼 있는지 공정위 산하에 한국 소비자원 이런 게 있거든요. 레몬법 이런 거. 그럼 레몬법 알아요? 예? 잘 모르는데 눈치가. 잘 모르는데 레몬 먹은 표정이신데. 불경기 그래 일본 불경기 체감하세요? 아니야. 네. 어떻게 체감하세요? 저 너무너무 체감하는데 대표님. 어떤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그 챌린지 종류 중에 가장 오래 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가 가장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걸 지금 해요 사람들이? 합니다. 예? 여전히 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 어떻게 해? 뭐 인스타로 하는 건가? 인증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어느 커뮤니티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양하고 꼭 굳이 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오늘 하루 나는 영원으로 살아냈다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고요. 밖에 안 나가나 그러면 아예?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밖에 나가면 돈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게 캥거루족 현상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캥거루는 일본에서 이미 선행하는 거잖아. 그런 사례죠. 왜냐면 사회의 병폐로 꼽힌 사례이긴 하죠. 왜냐면 충분히 사회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나이대인 2030 세대가 자기 집을 독립하지 않고 부모 세대에 여전히 캥거루 주머니 안에 있는 게 캥거루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 잘 모르겠는데 일본 캥거루족 그거 잠깐 뭐 신문에서 읽었었나? 보면은 아예 욕구가 없어. 뭔가 사회적으로 뭘 하고 싶은 욕구도 없고 네. 뭐 이성을 만나고 싶은 욕구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몇 분 걸리세요? 아니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일본 SNS 요즘 인기 있는 또 릴스가 뭐냐면 쓰레기 집에 사는 걸 인증하는 걸 릴스로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막 바퀴벌레 알 까고 이 정도로 나는 고립됐다를 이렇게나마 알리는 걸로 위아래를 받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캥거루 넥스트로 그렇게 심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회적 고립이 더 심한 자극을 원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능을 해야 될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진짜? 네. 진짜. 그런 면모가 20대? 조금은 있죠. 그리고 30대. 이게 좀 역설적인데 의외로 파이어족이 또 잠시 불황 때문에 늘었다는 파이어족이 뭐지? 독립을 빨리 하는 거예요. 파이어. 네. 사람들이 더 이상 소득도 소비도 욕구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한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 30대 진짜 그렇게 안 쓰나 요즘에? 아니 근데 가성비를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은 가성비를 중요시하게 여기죠. 근데 제가 또 관찰했던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신용 거래를 안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20대가 확 줄었어요. 이거 아예 줄었어요. 그거 저희 때 얘기해도 돼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90년대 그때 갑자기 학교 앞에서 사인하면 신용카드가 나오는 거야. 엥? 사인만 진짜. 하면요? 진짜. 진짜. 사인하면 신용카드 줘 그냥. 내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게 생겨났지. 이제 월급은 스쳐가고. 월급맛 통장 뭐 이런.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정말 진짜 막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막 그 월급날 봉투로 받고 현금으로 받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명세서 있고 막. 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살고 그랬는데 신용카드 등장과 함께 그러니까 미래 소비를 땡겨 쓰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내 소득인 마냥. 옛날에 용돈 기입장이라고 써봤어요? 약간 그런 거네. 그런데 맞아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효능감을 느낀다는 게 여기서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가계부를 썼었어. 네. 가계부가 여성지를 12월 달에 사잖아요. 그럼 가계부가 부록이었어. 맞아. 맞아요. 여성 시대 가계부 같은 거. 막 쓰고 그랬지. 어플 너무 좋아. 어플로 자동 골프 네. 내기 골프 계산도 다 해줘요. 오. 4명 거 딱 점수 이름 넣고 점수 딱 넣으면은 따다닥 누가 더 얼마 주면 돼 이렇게 딱 나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막 사례 같은데 그죠. 근데 재밌는 건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현금 생활하는 거에 재미를 또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을 뽑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게. 수수료도 나가고. 그리고 또 700원인가? 사실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 결제가 자동이체가 워낙에 많고 구독료 같은 거는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걸 또 뽑아서 이거 안 하려고 페이크 머니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돈을 그렇게 성인들이 산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애들 장난감 돈 있잖아요. 부루마블? 같은 거. 그 현금 생활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해보기 위해서 그걸로 내서 이렇게 얼마큼 썼나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뽑아서 하루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로 커뮤니티 생활도 하세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표님이랑 제가 대표님한테 쿠폰을 하나 선물해요. 그리고 대표님은 그 쿠폰을 제가 랜덤으로 만든 쿠폰이니까 거기에 얼마가 쓰여 있지 몰라요. 만약에 5만 원이 쓰여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오늘 하루만큼은 평소보다 5만 원 더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또 복잡한데 너무. 만드는. 아니 지금 이거 뭐 대다수가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불황 속에서 제가 체감하는 새로운 현상들이 이런 것까지 한다고 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트렌드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근데 호황이 되면 그들도 호황에 또 대비하는 전략이 나름대로 필요한 거는 맞겠죠. 난 환경 있잖아. 환경.
환경이 이제 막 지구 뭐 온난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물론 이건 제 그냥 개인 의견이에요. 인간이 산지가 전체 지구 나이에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기후의 흐름을 뭐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체적인 그냥 자연스러운 건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IPCC라고 세계 그 기후관 협약체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5년에 한 번인가 보고서를 내요. 근데 이번에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온도가 1.1도 올랐대요. 표면 온도가. 근데 그 온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80%의 원인이 인간이래요. 지금부터 만약에 1.5도까지 오르면 엄청난 생명체들이 다 줄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프랜차이즈에 감자가 공급이 안 돼서 감자튀김을 못 드셔본 경험을 지금 30년 인생 기준 죽기 전에 할 거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요즘에.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안 해봤거든요. 그런 경험을. 벌써 이 제 30년 안에도 큰 변화가 기후 변화였다가 기후 위기가 됐다가 기후 재난을 목전에 둔 게 온 거예요. 뭐 하루로 치면 뭐 11시 59분 이 얘기인가? 뭐 그렇죠. 근데 대표님 그게 2도가 되면요. 인간이 진짜 건강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이 2도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노력을 해도 그게 줄어들기가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냐? 전체 가동을 다 중단시켜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개개인의 욕망도 있지만 뭐 나라 간의 기업 간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제시킬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탈성단 같은 이론가들이 등장해서 우리 계속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을 성장하지 말자. 그걸 주장하는 이유가 이게 더 이상의 플러스적인 삶을 추구하기에는 우리 진짜 자원이 없고 지구가 못 버틴다를 과학이 입증을 해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거. 아니 그런 거에 와닿는 거는 뭐냐면 사과 재배하는 위도가 높아진다. 그럼 변하고 이제 높아지지. 네. 그다음에 오징어가 안 잡히고 대구가 안 잡히고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게 있어요. 업징어라 부르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옛날에 너무 흔했던 건데 예를 들어 울릉도 내가 갔다 왔잖아. 울릉도 뭐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만 가면 울릉도에서 뭐 배로 오징어 잡이했으면 완전 벼락부자 됐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근데 지금 오징어가 안 잡혀요. 그런 건 있지. 그렇죠. 그리고 뭐 해수면이 올라간다든가.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냥 우리 조금 더워졌네, 뭐 조금 먹기 힘들어졌네 이렇게 차치하기에는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근데 우리 소비를 줄이기에는 체제를 바꿔야 된다가 제 연구의 어떤 배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얘기구나 결국. 그러니까 부정을 사실 아까 제가 밑밥을 계속 깔았는데요. 저는 소비자 행동 연구잖아요. 개인의 연구예요. 사실 한 명 한 명. 그래서 체제를 바꾸는 건 배경 요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회도 변하고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인 건데 어쨌든 자본주의에서는 경제 성장 지상주의잖아요. 경제가 성장, GDP가 오르려면 계속 생산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되고. 그걸 생산하면 소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산자는 기대 이익이 나오지 않을 생산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자본주의니까. 근데 기대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생산자가 몰린단 말이죠. 더 막 그 파이가 커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불가능하다. 실현 불가능하다. 핀란드 새빵살이라는 예능 봤어요 혹시? 예능은 안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죠. 네. 나도 자세히 보진 않고 그냥 봤는데 4명이 핀란드 어디 숲속에 가서 사는 거야. 근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이상향의 세계예요. 오 그래요? 전기를 안 써. 오. 전기 무조건 안 써. 먹는 거 무조건 사냥. 엘크 한 마리 잡으면 1년을 먹는데. 화장실 그 톱밥 같은 거 있어요. 그냥 해결하는구나. 그걸 변기에 네. 뿌려놓으면은 자연적으로 그게 뭐가 먹는데. 아. 그래가지고 그걸 몇 개월 있으면 빼서 퇴비로 쓸 수 있대. 못 살겠더라고. 너무 말씀. 못 살겠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부정하는 건 아니고 못 살겠더라고.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인간한테 너무 많은 편리를 안겨줘서 회귀할 수 없게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급자족 말씀해주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이런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 다 죽어, 다 같이 죽어를 계속 재창하고 근데 있죠. 이제 인간의 어떤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요, 나 하나쯤이야. 아 맞아요. 네? 나 하나쯤이야를 없앨 수가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동차를 배기가스 기준을 항상 매년 강화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회사들은 해야지 판매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전체적인 대기 오염에서 자동차 쪽에 나오는 게 뭐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 실상. 네. 네. 근데 나머지 뭐 공장 뭐 이런 데지.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황사가 이렇게 없었어요. 오. 이런 하늘을 파란 하늘만 보지. 그러니까 물론 몽골에서 불러온 황사는 계절적으로 어쩔 수 없고. 네. 지금 중국 서해안 쪽에 있는 공장들 때문에 황사가 비일비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렇죠. 그런 모든 게 사실 자본주의 생산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변화이다 보니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념을 심어주는 게 탈성장주의다라고.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도 뭐 이념이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도 각 나라마다 다 각자의 이념들 있잖아요. 종교도 있고.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우리 모로코 갔을 때 모로코 시골 같은 경우 정말 농사만 짓고 살거든요. 네. 근데도 뭐 아이도 많이 낳고 네.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뭐 행복해 보이는데 네. 그거를 선도한다고 그럴까? 그럴 수가 있을까? 그쵸? 그래서 이 공동체주의적인 삶의 가치를 그러니까 선행 사례를 많이 만들려고 우리가 사실 정책적으로 시도를 하는 게 있기는 해요. 뭐 기본소득, 뭐 도시텃밭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아, 다 나눠주자 그냥. 나눠 갖자. 그러니까 뭐 우리 서로 70억 명 다 n분의 1 하자 그냥. 그게 현실적으로 너도 100원, 너도 100원, 너도 100원. 가능을 하다면 서로를 돌보는 마음가짐을 갖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 소비를 하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었잖아요.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자. 공유의 삶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어떤 변화. 그 공유 경제가 대표님 요즘 뜨고는 있잖아요. 친환경의 문제, 소비 문제가 많아지면서. 공유할 수 있어요, 아이패드? 물론 있죠. 근데 이게 난 내 차 공유 못해.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공유 경제가 붙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대표님이 차를 대여해 주시면 대표님한테는 대여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깔끔하게만 쓴다면 가정이 있어야 되나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중개해 주는 플랫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공유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체제가 만들어진다, 구축이 된다면 새로운 개념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공유 경제라고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에어비앤비만 해도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고 소카 우리 킥보드 타는 거, 자전거 빌려 타는 거 되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고. 그 엄청난 폐해도 많이 봤잖아요. 자전거 뭐 어디 저 산 위에 올려놓고. 그렇죠. 그건 이제 집안에 가져 들어가고. 다 버리고. 그게 인간 욕망이라니까. 되게 오늘 에어비앤비 파리 올림픽 때 에어비앤비 얼마인 줄 알아요? 엄청났어 진짜. 그렇죠. 그런 건 있죠. 나는 그렇지만 공유를 위해서 예전 가격으로 받을게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경제라니까. 내가 봤을 때.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뭐 이번 주부터 일주일 동안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하루에. 근데 예전 가격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받아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 제 생각이래요. 제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문외한인 입장에서.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기업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보통 제언들을 하죠. 나는 내 향수상 사회적인 기업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윤을 나는 무조건 매해년 목표는 이윤이 0이야. 네. 이런 기업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윤이 0일 수 없으니 소비자들이 그런 사회적인 기업한테 화폐 투표를 해줘야 된다. 화폐 투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비자는 돈을 화폐를 어디서 받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벌은 소득을 그건 또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그 소득 어디 받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가치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자를 사더라도 똑같은 뭐 옥수수 과자를 사더라도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대. 그럼 B가 비싸더라도 거기다 화폐를 쥐어주는 화폐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행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그런 사회적 기업도 많아지겠죠. 그런 좀 이상향적인 사고이긴 한데 그렇게 되어야 소비 사회가 지금 만들어진 소비 문제가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조금 있어요. 있으면 지금 당장 테무만 해도 있죠. 지금 말하면서 테무가 위에서 저 사야 되는데. 이게 또 테무가 시간이 있어요. 그죠. 네, 밥 주는 시간이 봐봐, 있어요. 지금 네. 욕망을 철저히 통제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농담이에요. 네. 그렇구나. 이게 특별한 소비 형태 연구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 줄여야 되는 시점은 왔어요. 그러니까 과잉 소비 사회가 끝은 도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도 너무 심하고요. 더 이상 버릴 데가 없어서 제3국에 버리잖아요. 제3국에서 자원을 끌어와서 물건을 만들고 쓰레기는 제3국에 버리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님비 현상이 사실 제일 크지. 그렇죠. 나도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쓰레기는 우리 동네는 안 되겠다. 그렇죠. 자국 내에서만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우주로 쏘아 올리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근데 돈 많은 사람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 뭐 이런 모든 배경 속에서 소비는 이제 줄여야 된다. 그러면 근데 소비 절제가 사실 학문적으로는 태도인가? 이 사람의 태도인가? 절제하는 태도인가? 아니면 절제하는 라이프 스타일인가? 생활 방식인가? 아니면 행동 방식인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제가 연구할 시점에는. 그래서 저는 사람은 소비를 하는 것도 실천하는 거고 소비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 실천하는 거다. 다만 그 드러나지 않아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측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시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죠. 이건 노벨 무슨 상이지? 노벨 시도상. 소비자가 진짜 소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옷을 안 입고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방식을 제가 유형화를 해본 것이 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가 뭐였죠? 연구 결과 소개해드릴까요? 첫 번째로는 소비를 일단 계속 말씀드렸듯이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의 양과 구매 빈도 자체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매장에 들락날락 거리는 그 빈도 자체를 줄여야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자원의 양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포함이죠. 온라인 포함이죠. 네. 제가 클릭을 덜해야 그런 구매의 어떤 소비의 욕구를 줄이는 그런 리듀스한다. 첫 번째는 리듀스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나 자원을 줄일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검소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구매를 결정할 때 이거가 120만 원이라고 온라인에 써 있어요. 그럼 120만 원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냥 중고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격을 내가 이거를 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 생활을 해 나가는 그렇게 리듀스. 그래서 절제하는구나. 절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지출 금액을 절제하는 거죠. 120만 원인데 이걸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걸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 야 이거 사면 나 150 번다 뭐. 그렇죠. 그리고 뭐 두 번째 방식은 리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살 수 있는 건 사지 말아보자예요. 환경적 측면에서 대표님 아예 안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안 살 수 있지 않나? 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갖다 팔까 이것도? 이거 팔아야 되나 이거?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 과소비는 하지 말자가 개인적 측면에서는 리젝트에 포함이 되고요. 세 번째 방법은 리클레임이 있어요. 리클레임을 번역을 제대로 하면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재정립하기라고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는 대체 행동을 통해서 소비를 할 수가 그러니까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대체 행동이라 함은 그러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사지 않고 빌려 쓰거나 나눠 쓰거나
뭐 또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급자족하거나 이러면서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들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레벨링을 해서 행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선진국 가기 전에는 사람이 소유욕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2010년도까지만 해도 네. 사람들이 리스나 렌탈에 너무 싫어했어. 그렇죠.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 그냥 나는 왜 내 차 사면 돼? 내 이름으로 사고 싶어. 네. 내 이름으로 살 거야. 네. 이거. 근데 지금 좀 바뀌었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좀 얼마 내고 얼마 타다가 또 바꾸고 하지 뭐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리고 공유도 지금 많이 옛날부터 많이 시도했어요. 옛날 미국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소유할 때 그 차가 뭐 3년이다. 그걸 평생 그러니까 그 차를 팔기 전까지 소유한 걸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차 안에 있는 시간이 1%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걸 소득화 시키자. 대여 플랫폼 만들자. 네.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막상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그 얼마를 다운페이 하고 월 얼마씩 내면 예를 들면 A사의 어떤 모델이 있으면 여기 얼마 내면 여기 A, B, C 얼마 내면 D, F까지 이렇게 타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소카가 최근에 비슷한 그러니까 거 그런 시도했던 건데 것 같아요. 소카는 이제 아주 저렴한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그 하이엔드. 네. 근데 그게 자리 잡지 못하더라고. 네. 아니, 그런 시도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내가 차를 갖고 있지만 내가 그 차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전체적인 1도 안 된다. 1%도 안 된다. 네. 그죠? 맞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대여하자. 반대로 말하면 그냥 필요할 때 빌려 써라.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실용적이게 쓰려면 그런 거죠. 예를 네. 들면. 근데 문득 왜 그럴까 싶네요. 그러니까 소유에서 사용으로 넘어오는 게 어려운 이유가 욕망 때문에 그래. 그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포함은 아니고 샀는데 안 뜯고 비닐채로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 근데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셔서 네. 문득 생각났어요. 네. 이게 현대 소비사에서는 소비하는 행동 자체를 즐기는 소비자가 맞아요. 많아졌어요. 맞아요. 맞아. 진짜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네. 뭐 매장에서 아니 근데 소비하는 행동을 즐기는 거야 사실. 맞아요. 이게 물질이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사실 다들 좀 삶의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건 한국 한정인 것 같아요. 한국 소비자들 한정. 그럴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뭐 제3국, 개발도상국 이런 얘기는 다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고 세계 그거까지는 한정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내 친구가 사는 거는 나도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막 부러워서 모방 소비를 한다거나 내가 친구보다 더 엄청나게 과시 소비를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로로피아나를 입고 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는 안 돼. 알고 있네. 그 정도는 못 되잖아요. 그 정도 경제 수준의 차이는 벌릴 수 없으니까 뭐 그냥 비슷하게 다들 살아가니까 지금 일정 수준의 소비를 그냥 영위하면서 사는 거는 같은데 더 사지 말자는 변화되고 있는 기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이상적인 부분이야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욕망을 배제한 거라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100원씩 받기 싫어하는 욕망이에요. 그게 만약에 단위가 100원이라서 그렇지. 그게 맞아요. 1000억씩 모든 사람이 1000억씩 갖는 건 싫은 거야. 너무 내가 1,001억 가져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너무 재밌는 그 아까 공동체 삶 얘기해 주신 거에서 또 생각이 났는데 덴마크에 스반홀룸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 이름인데 거기는 1970년도인가부터 소득에 다 그 공동체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을 내가 의사여도 다 줘야 되고 내가 편의점 직원이어도 다 줘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지급하는 돈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업이 없어? 그러면 공동체에서 자급자족 농사를 짓거나 뭐 우유 낙농업 그거를 도우면서 벌어들인 아니면 뭐 사람들의 밥 짓는 거 그런 집안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받아가면서 그런 노동을 지급하고 거기서 소득을 얻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의사는 도대체 뭘 지향하길래? 그러면 나는 그걸 그렇게 봐야 돼. 인간의 한 세대로 기준을 보지 말고 그걸 한 두 세대 이상은 기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의사로 살았더니 저 A라는 사람이 의사로 살았더니 네. 이렇더라. 네. 내가 의사가 될 필요가 있겠냐? 네. 아니면 네. 난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다. 네. 이걸 한 세대 더 봐야지. 네. 네. 거기서만 모수를 찾으면은 그거는 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저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의사분은 세대를 넘은 사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지구적인 사고와 그러니까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일 수 없잖아요. 모든 의사일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네? 네. 그 지속 가능 그러니까 막 지속 가능 목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UN 이런 데서 뭐 16개 목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항상 지향하는 바가 우리는 한 세대 내에서의 사고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구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지구 자원이 근데 그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이 법칙이 경제학에서도 똑같이 통한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자원이 쓰여지면 계속 비가역적으로 빵이 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구 자원도 똑같다는 거예요. 쓰면 땡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또 나무를 다 베어내면 내가 마지막 한 자를 쓰고 싶은데 쓸 종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크게 보면은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우주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일부분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그때쯤 되면요? 아니 그 지금 우린 모르잖아. 우주가 뭔지 우주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잖아. 네. 나는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뭐 은하 같은 것들이 막 그 은하가 아니지? 하여튼 막 보면은 그 생김새가 몸의 세포 비슷하다 하고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알죠. 그러니까 지구가 뭐 저기 종아리 어디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알죠. 더 크게 가면 네. 막 생명체들끼리 똑같은 모양인 거 막. 아니 예를 들면은 금성이 옛날에 지구였을 수 있지.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더 크게 생각하면 더 크게 생각. 그러면 금성 너무 재밌네요. 금성은 이미 어떤 문명을 잃었고 소비가 있었다면 그런 체제가 실패했고 없어진 거잖아요. 지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더 계속 살아나려면 이거에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말씀 아주 존중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없어진 줄 몰라.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근데 왜냐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물론 무분별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그 태양과 거리가 뭐 점점 가까워진다든지 이런 요인에서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근데 너무 슬픈 건 이러한 어떤 태도들이 현 소비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갖고 이런 게 이어지다 보면 진짜 그래서 저성장도 아니 저출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눠주기 내 자식조차 버거운 거죠 이제는. 내 생각에는 네. 왜냐면은 이게 약간 어떤 이거는 누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그러니까 선진국 정도 성장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 저성장이. 아니 그러니까 저출산이 네. 자연스럽게. 네. 근데 그건 삶의 질과 누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겪은 저희 세대 느낌은 네. 결혼이란 생각을 30대도 안 했어 사실. 오 진짜요? 그러니까 뭐 전혀 뭐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왜냐면 중국도 지금 인구가 아마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네네네. 그거는 좀 일단 사회학적으로 누가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뭐 인과관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연구도 분명히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나는 뭐 자식한테 뭘 주기 싫어서는 아닌 것 같고. 아, 아니 모든 동물의 가장 큰 목적은 번식인데. 번식이죠. 좀 그렇긴 하죠. 내가 더 먹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손자가 사는 게 낫잖아. 식량이 1밖에 없으면.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그게 인간이 아니라 그게 모든 생물체란 말이에요. 네. 아니 함익병 원장이 내가 릴스랑 본 적이 있는데 본인 세대나 뭐 본인 세대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본인 세대는 그냥 내가 주어진 일을 해서 뭐 10년을 살면 어떤 결과가 이미 어느 정도 보였다 이거야 다. 그렇게 네. 살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루는 사람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세대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느 직업이든 내가 뭐 이렇게 뭐 10년 하고 뭐 집 사고 뭐 결혼하고 뭐 집을 늘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안 보인다는 거지. 예. 맞아요. 공감 가더라고요. 서울의 집 사기는 거의 포기한. 네. 대출이 안 되죠. 왜냐하면 청약이 될 수가 없는 게 뭐 기간도 있지만 뭐 가족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일반 청년들은. 지금의 소비 절제는 옛날 소비 절제랑 다른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제가 너무 원론적인 그리고 현실 저도 너무 이렇게 원론적으로 좀 그러니까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서 좀 쉬운 얘기를 하나만 드려보자면 우리가 계속 재생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게 쓸모가 있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탈리아 제가 이 학자님은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써왔는데 리카르도 페트렐라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경제학자 이탈리아.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 시장 원리에서는 신제품이 나오는 게 원래의 기성품을 대체 소비자로 하여금 그래서 그 학자님이 뭐를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쓰고 있는 물건의 쓸모를 다시 돌이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는 이유가 기존의 제품을 대체하는 대체 논리를 만들어 버리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성품이 충분히 아직 쓸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아이패드, 핸드폰 우리 1년에 한 번 바꿀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 논리 자체가 그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장화를 죽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다 같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소비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로서는 새로운 소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인데 제가 연구자로서 생각하기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기업의 그런 전략을 계획된 구식화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원래 제품을 구식으로 만들어 보이게 만드는 계획인 거예요. 이 얘기에서 할 말이 있지. 옛날에 우리가 자동차 회사가 1년마다 하나씩 나지 막 뭐 아니면 뭐 3년, 5년 풀체인지 막 하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점점 빨라지고 그랬잖아요. 뭐 약간 바꿔서 막. 네네네. 얘네들이 알고 보면 한 100년치가 있다 지금. 계획. 100년치가 만들어놨는데 100년치를 만들어놨는데 얘네들이 지금 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이제 원래 제품에 이 고장이 나거나 그러지 않으면 계속 쓰자. 그래서 요즘 소비자의 어떤 주권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조금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스스로 고쳐 쓰게 하는 그거를 기업이 사실 막아요. 대표님 이거 여는 법 아세요? 이거 안 해요. 내가 또 이거 얘기할 거 있어. 옛날에는 공업사 가서 막 공업사에서 아저씨가 뜯어서 뭐 해가지고 요거 좀 하면 돼요 막 이랬잖아.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 수리를 모듈화 시켜서 아예 그 전체를 갈아. 그게 고치는 게 아니야. 그냥 갈아요. 그러니까 교체야 교체. 요즘 자동차를 고치는 게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구나. 빠르지. 네, 빨라졌어요. 그래서 컴퓨터 껴가지고 컴퓨터로 진단한 다음에 그냥 그 모듈을 교체해 버려. 그래서 재고 있는지만 보고. 그래서 재고 없으면 막 그 본사에서 땡겨오고. 자동차 요즘 누가 수리 안 해요. 그렇더라고요. 패드로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공업사는 못 살아남지. 그래서 못해요. 그러면 소비자는 거기밖에 갈 선택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걸 되찾자, 그런 권리를 되찾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수선할 권리 뭐 이런 거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일단 새로운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품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게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방안 1인 것 같아요. 신품. 욕망을 너무 제한해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면 30평대 살아요. 친구 60평대 놀러 갔어. 다시 30평대 집으로 와. 그럼 그게 있잖아. 좁죠. 좁은 게 아니라 뭐지 이건? 맞잖아요. 아니 왜냐면 사람은 어차피 이게
이 사람 감각이 엄청 금방 무뎌져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20평대 있다가 60평대 갔다가 다시 20평대 와서 나 괜찮아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 맞아요. 자꾸 그게 생각나고 맞아요. 걔는 옷방이 하나 있고 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뭐 7시리즈, S클래스, A8 이런 플래그십 시리즈 있죠. 네. 전 세계 탑 5 안에 다 들어요. 무조건. 아주 오래전부터. 오. 그 모델을 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시형 소비의 국가예요. 네. 네. 맞죠? 네. 유럽이나 미국 가면은 사이드미러 손으로 접거든. 우리나라는 그 손으로 접으면 난리 나지. 야, 차 미쳐. 너 뭐 팔려고 가져온 거냐? 막. 우리나라는 풀옵션 좋아했어 옛날부터. 플래그십 모델이 그 독일 3사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이 10몇 년 전부터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판매 탑 5 안에 다 들어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과시인 게 집단주의가 엄청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이 가진 건 가져봐야 되고. 그러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생각도 많이 하시죠. 뭐 호텔 같은 데 갔는데 내가 모닝타운 갔더니 네, 그렇죠. 저쪽으로 가라 그래라 뭐 그러더라 뭐 부터 시작해서 체면. 차선 변경하는데 안 껴주더라. 네, 엄청 내 친구 차는 뭐 P 사는데 잘 껴주더라. 네. 약간 그런 성급한 일반의 오류도 좀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신품을 그래 맞아. 네, 신품을 사지 않는 걸 실천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 거에 쓸모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고쳐 써보거나 아니면 더 오래 내구성을 따져보는 거죠. 몇 개월 전에 아이패드 맥북 사신 거예요. 아이 참. 그건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야 논문을 쓸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기분 좋은 걸 원해요. 두 번째 방법. 네네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새로운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고 소비를 진짜 많이 해요. 요거는 나는 괜찮아. 썼던 거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중고 찾고 네. 예를 들면 신품이 뭐 100만 원인데 중고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중고 사서. 그러니까 중고의 품질이 굉장히 오른 것도 하나의 영향인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게 빈티지화가 덜 됐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막 낡아서 못 입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짠나 대표님 동묘에 가시면 새 옷을 어떻게 고르는지 아세요? 몰라요. 동묘는 다 헌옷이잖아요. 근데 새 옷은 그 중에 여러 벌 있는 게 새 옷이래요. 동묘 한번 가봐야겠네. 오토바이 타고. 네. 나 사실 은연중에 막 생각하고 있던 게 2025년도에는 유니클로나 이런 걸로만 해볼까? 좋은데요? 그 월간 쇼핑 너무 동묘가 근데 뭔지 아세요? 알죠. 뭔데요? 할아버지들의 성지. 아니, 동묘란 그 동묘. 잘 몰라요. 모르죠. 네. 동묘가 동관왕묘예요. 동관왕. 그게 뭐냐면 네. 관우묘예요, 관우묘. 그러니까 관우 많이 이렇게 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묘예요. 동묘하면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아마 관우가 있을 거예요. 또 재밌는 얘기 제가 대표님께 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 돈을 그래도 쓰게 되는 영역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경우 또 있잖아요. 근데 막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뭐 망한 기업들의, 그러니까 망한 가게들의 그런 자재들을 뭐 파는 사람들 잘 된다. 뭐 그런 항상 몇십 년 동안 있어왔던 그런 성공 공식 말고 요즘에 있는 그런 블루오션은 뭘까 찾아봤는데 요즘에 그렇게 기업들이 올다무 모시기를 한대요. 올다무 뭐게요? 끊었다 갈까요? 올다무가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자기네들 원래는 다이소가 마트 가보시면 롯데마트 이런 데 가보시면 다이소가 우리나라에서 인수하지 않았나? 네. 인수했잖아. 그리고 대표님 성함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나는 정부시거든요. 박정부인가? 뭐 하여튼 올리브영. 아니 다이소. 다이소. CJ에서 참 올리브영은 성공했어. 그죠? 그쵸. 나는 올리브영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올리브영이 뭔지 몰랐는데 뭐 때문에 알았냐면 쇼박스 때문에 알았어. 쇼박스 올리브 영편 보고. 재밌죠. 이게 화장품 막부터
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걸 하는구나. 약간 외국 드럭스토어를 표방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맞아요. 저 기사 보니까 외국인들이 요즘에는 한국 면세점 안 들리고 올리브영. 바로 올리브영 다 간다고. 제품이 특이한가 올리브영이? 그렇기도 하고 올리브영만의 기획력을 굉장히 높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리브영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져오는 거예요. 브랜드, 각 브랜드. 우리나라 거뿐만 아니라 해외 거도 다 가져와서. 네. 근데 해외 브랜드 입점은 많진 않고요. 거의 우리나라 걸로. 네. 요즘에 올리브영이 헬스 영역을 또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뭐 이너뷰티 같은 거 아니면 뭐 단백질 챙기러도 가시고요. 아니면 요즘에 그루밍하는 남성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스킨케어 다 하시고. 네. 그러니까 뭐 헤어 관리 다 하시고 그런 제품들이 다 있으니까 남성존이 있는 매장들도 있어요 따로. 네, 그 정도로 K뷰티가 아니 올리브영 내가 어떻게 집에 가면서 유심히 보니까 지하철역마다 하나씩 있더라고. 그렇죠. 지하철역마다. 맞아요. 맞아요. 뭐 강남 제가 사는 데는 올리브영이 3층이에요. 건물 1, 2, 하나가 네. 그냥 대학가인데 대학가. 가성비. 가성비를 지킬 수 있는 매장들을 유통업체에서 자기네들 건물에 쇼빈숍으로 그 매장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마트 안에 다이소는 굉장히 작게 있었거든요. 그냥 막 에스컬레이터 밑에 그러니까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에스컬레이터 밑에 매장이 조그맣게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게 아니라 1층에 다이소를 아예 이렇게 공간을 줘서 그 모집을 할 수 있게 집객 효과를 좀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다무 모시기가 기업들의 요즘 전략. 무신사도 그렇게 있어요? 네, 무신사도 있대요. 진짜? 네. 그 되게 재밌다. 올다무. 네, 올다무를 기업들, 유통업체들이 많이 모신다. 오프라인이 너무 안 되니까 문을 너무 닫으니까 그렇게라도 오게 만든다라는 게 있어요. 난리 났잖아 롯데. 난리 났죠. 그런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은 그럴 수도 있겠고요. 소비자들은 그러면 언제 그럼 지갑을 여냐? 기업이 궁금할 텐데 언맨 니즈라고 저희 또 학술적으로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만나보지 않은 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거 필요했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공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공감하고 있긴 한데. 나 이거 필요한 거 같은데. 과소소비자와 과소비자가 말하는 분명히 되죠. 저도 지금 과소소비 하려고요. 내년에 목표예요. 어떤 맥락에서요? 제가 뭐 대략 아니 그냥 뭐 좀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고 불황에 대비해서 원래는 제 생각에 지금이다 그러면 사실 이게 몇 개월 전에 있었어요. 내 액션이. 지금 액션 좀 늦었어. 제 개인적인 입장에 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해서 뭐 내년 상반기 뭐 대비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 나이 이 정도만 살았을 때 보면은 호경기다 이런 날은 없어요. 그걸 그럴 때 말하는. 왜 이렇게 경기였냐? 뭐 이런 날은 없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불경기만 있어. 지나고 보면 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안 그렇지. 뭐 호경기 그때가 좋았구나 이런데 거의 뭐 계속 불경기라는 말은 뭐 크게든 작게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지. 직장 다닐 때 뭐 미국에서 금융위기 터지고 막 그러는데 난리 났잖아요. 2008년도에. 나랑은 상관없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상관이 있더라고. 아니 그때 당시에는 뭐 하여튼 뭐 상관이 있었어요. 뭐. 연구자의 페르소나로는 안 사야 되지만 저는 많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은행 일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고쳐야겠다. 간격을 줄여야겠다 싶은데 뭐 그것보다는 저는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의외로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불황일 때는 내가 언제 어떤 위기를 어느 순간에 닥칠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의 돈줄은 잡고 있어야겠다. 그게 뭐 금융자산 투자든 뭐 아니면 내 그냥 월급이든 아니면 요즘은 취미 영역에서도 돈을 많이 버시니까 그런 거든 많이 넓혀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원론적인데 이거. 아니, 그렇구나.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죠. 연구 주제 바꾸시는 건 아니죠? 못 바꿔요, 이제 못 바꿔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